네, 반갑습니다. 1월 12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. 자, 시장은 일단 변동성은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상승 마감은 잘 했어요. 그래서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보여요. 그죠? 하지만 대형주들에게서 약간의 변동성, 숨고르기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났고,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좀 됐죠. 분위기가 살짝은 다운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변수를 좀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려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반면에 이제 개별주들은 많이 올랐어요. 일단 뭐 로봇 쪽 상승하는 포인트가 좀 있었고, 또 다 오른 건 아니죠. 오른 게 있고 내려간 게 있고, 그다음에 조선주 쪽, 방산주 쪽, 뭐 조방원 이런 쪽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. 장중에 또 얘네들도 변동성이 계속 있었어요. 들락날락하면서 움직임이 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보여요. 그리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쪽 변동성이 조금 있었고, 그 부분들을 또 다른 것들이 채워주면서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밀어올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. 외국인들은 순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 쪽의 매도를 좀 차곡차곡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 좀 있고요.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애매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. 그동안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얘네들이 본격적인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무너지거든요. 근데 큰 조정이 아니라 잘 유지가 되면서 개별주를 끌어올리게 되면 시장은 또 같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 나타나는지 또 수급 주체들이 바뀌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 있다고 해도 뭐 걱정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. 자,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4,624포인트 살짝 음봉이죠. 대형주가 살짝 누리는 모습이고,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RSI 지표가 과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.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과매수는요 상당히 위험하죠.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이 과매수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, 자, 지지를 만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리더라도 4,40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가 될 것이냐인데, 4,600포인트이기 때문에 4,400까지만 떨어져도 상당폭의 변동성이 나타난다 보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타격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.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이어진 모습 좀 있었고요. 기관들도 아직은 좀 소극적이죠. 그래서 개인들 쪽으로 매매 주체가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. 아직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.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계속 변동성 보였는데 얘는 일단은 추세가 안정적이라서 나쁘지 않습니다. 다만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. 이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이거를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거든요. 외국인들이 팔아먹는 게 뭘까요? 지금 코스닥 쪽에서 안 좋게 나온 것들은 오늘 대형 바이오 종목군들 이런 쪽을 보셔야 되겠죠. 근데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됐다는 거, 이거는 또 나쁘게 볼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소부장이라든지 또 기타 종목들, 여러 가지 종목들 쪽에서 변수가 좀 나타나고, 이 코스닥이 추세는 안정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는 있다. 이 정도로 체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. 자, 수급동향 한번 보시면은요, 외국인들은 순매도 우위입니다. 근데 많이 팔다가 6천억 넘게 팔다가 지금 많이 줄였죠, 막판에. 그래서 3,500억으로 줄긴 했는데, 자, 코스피, 코스닥 선물까지 다 팔았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. 얘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, 좀 쉬어야 되겠는데,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. 기관 애들은 야,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은 좋은 얘기 막 나올 것 같아. 지금 경제지표 봤어? 나쁘지 않아. 우리는 계속 살 거야 라고 들어오는 모습. 연기금은 모르겠다, 이기는 편, 옳은 편, 그러고 있는 모습인 거죠. 네. 그래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오늘 금융투자가 5,600억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시장은 조금 애매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. 무엇을 사들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, 거래소 쪽에서 푸르딩딩한 게 많습니다. 오늘 2차 전지가 좀 올랐어요. 네, 저점이라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4.4%나 올랐고요. 시간 외에서도 나쁘지 않죠? 네,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는 나쁘지 않고, 그 다음에 원전, 전력 관련주들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. 그래서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4.6% 상승 마감. 근데 현대중공업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SK 스퀘어,
기아, 셀트리온, KB금융, 삼성물산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요.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냈고 하이닉스도 0.6%밖에 안 올랐죠. 이거 시간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조정을 좀 들어가자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지수를 누를 수가 있겠죠. 지수를 누르면 개별주 쪽으로 이 수급이 조금 삐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대신에 하나오션이 올라가는 모습들, 그러니까 받아주는 애들도 있어요. 워낙에 등치 큰 애들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도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네.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.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라와 주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. 그 다음에 건설 쪽이죠. 현대건설도 비롯해서 HD 현대 뭐 이런 것들, 아까 삼성물산 이런 것들도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. 2차전지 쪽 계속 움직임이 있고 전력주들 상승 포인트. 자동차도 부품 쪽에서는 괜찮긴 했는데 차익 매도가 좀 나와서 살짝은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런 정도. 자,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전이 6.9%, 7%나 빠졌습니다. 그리고 ABL 바이오, 레인보우 로보틱스, 로봇도 계속 좋지는 않았네요. 그죠?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조금 빠졌는데, 뭐, 얘네들은 조금 빠졌지만, 근데 TXR 로보틱스가 오늘 8% 상승했죠. 그 다음에 V1텍 이런 거 10%대 상승. 네. 나쁘지는 않아요. 네. 올라간 애들도 있다는 얘기지. 그래서 로봇주 쪽이 다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또 올라간 로봇들도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.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나 펩트론 이런 것들 좀 내렸고, 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도 전공정 쪽에서는 좀 내렸어요. 그래서 HPSP 같은 경우 후공정이라서 얘는 상승 포인트가 있는데 원익 IPS나 이런 것들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. 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전공정 장비 쪽은 조금씩 조정받는 거,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조금씩 조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. 근데 다 떨어진 건 아니고 또 올라간 애들도 있었다. 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, 어떻게 해야 되지, 막 이런 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전공정 쪽은 거의 대부분 오늘 좀 안 좋았어요. 유진테크, 테스, 두산 테스나 뭐 KC텍, 그 다음에 ISC 마찬가지 이런 것들 전공정 쪽이나 이런 뭐 검사 이런 쪽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후공정 쪽으로 조금 영향을 받거나 HBM4 요쪽에 대한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은 또 소부장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두산 밥켓이 또 10% 올랐죠. 오늘 계단 내에서 10% 올라간 게 제법 있네요. 네, 축하합니다. 좋아요. MD스테크도 어제 오르고 오늘도 올라가고 괜찮네요. 분위기는 좋네요. 대창단조가 이제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. 뭐 월정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그죠? 네, 좋은 편이죠. 자, 그러면 등락현황 살펴봐야 되겠죠? 등락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은 532개 상승입니다. 네, 그리고 350개 하락. 자, 이 정도면은 뭐 상승이 좀 유리했습니다. 오늘 계좌는 무조건 플러스 나왔겠네요. 코스닥 쪽은요, 917개 상승에 742개 하락입니다. 여기는 비등비등하지만 상승이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일단 플러스 났을 걸로 생각되고요. 살펴볼게요. 상승은 아이톡시, 더 큐브, 러셀, 시총은 크지 않습니다. 중요하진 않아요. 네, KH마텍, 그 다음에 BK홀딩스, 인베니아, 뭐 이런 것들 뭐 시총 작은 것들은 별 의미 없죠. 자, 그 다음에 ETF 쪽에서 레버리지 은값이 또 올라가나 보네요. 네, 은이 또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었고, 우린 PTS, 야, 이게 또 로봇 쪽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건설, 현대건설이 무려 20%나 상승했고요. 네, 살짝 미쳤나요? 네, 이런 모습도 좀 있네요. 그 다음에 로봇 쪽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죠. 네. 2차전지도 조금씩 보이는 편이고요. 네. 그런 형태 있었고요. 9% 이상 올라간 종목이 제법 많네요. 90개. 이 중에서 ETF를 좀 제외하면은 한 70여 개 정도 오늘 상승한 것 같아 보입니다.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상승 포인트는 4.6. 아침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하락률은요. ETF하고 대부분 ETF네요. 그죠? 네. ETF라서 실제로 빠진 거는 한 3,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낙폭은요, 2.34. 한 2.5 정도? 한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.5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, 그 정도는 다 나왔죠? 네. 오늘은 뭐 2.5 넘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. 한 플러스 2% 정도는 다들 나오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축하합니다. 잘하셨어요. 네. 훌륭합니다. 오늘은 금호석유화
대박 매도가 좀 있었어요. 요것도 많이 올랐죠. 그래서 매도를 좀 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10% 이상 올라간 게 이렇게 많았네. 네, 요것도 있었지. 두산밥켓, 로보틱스, V1텍, 네, 많았네요. 생각보다 10% 넘어간 게 많이 있었네.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는 매도를 쳤어요. 이거 50% 정도 수익 나왔는데 뭐 팔아서 네 쓱싹쓱싹 해갖고 또 새로운 종목 매수를 좀 했죠. 네, 그런 부분들 변화가 있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금융투자 쪽 뭐 사는지 좀 봐야 되겠어요. 금융투자를 뭐 보기 전에 기관 총계를 보시면 삼성전자 순매수 좀 있었네요. 이거 금융투자 산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조선 쪽, 그다음에 2차전지, 건설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. 현대중공업하고 알테오제, 현대글로비스 등등등으로 매도가 또 나와 있는 모습. 현대차 EUP도 오늘 좀 팔았네요. 금융투자는요,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좀 사들이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방산주, 그 다음에 네이버, SDI 같은 2차전지 쪽, 그 다음에 알테오젠, 그 다음에 조선 쪽 매도를 좀 많이 쳤네요. 네. 금융투자애들이 뭔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지수만 좀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인 것 같고요. 나머지 쪽에서는 차익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, 하나오션 매수, 현대중공업, 얘네들은 약간 그 조방원 쪽이네요. 그죠? 네, 현대건설, 두산에너빌리티,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좀 있고요. 하이닉스 매수 조금 있고요. 전력 관련주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매도는 삼성전자를 무려 1조 원 가까이 팔았네요. 와, 약간 변화가 좀 있어요. 네, 9,400원 팔았던 변화가 좀 있습니다. 현대차도 마찬가지죠. 3,000원 정도 팔아가지고 전차 쪽에서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경계심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알테오제, 현대글로비스, 현대모비스, 자동차 쪽을 좀 팔고 있는 게 눈에 띄죠. 그 다음에 방산주 쪽 매도도 같이 나오고 조선주 쪽 매도도 있다.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받아들이는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쯤이면 됐어, 좀 팔아먹자 이런 식인 것 같고, 기관은 아직인 것 같아요 라고 들어오는 것 같고, 개인들은 네,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것 같아 보이죠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좀 됩니다. 이 부분들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시장은 뭐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. 네, 이대로만 더 가면 별 문제 없겠고, 뭐 여기서 약간 변화가 생긴다라면 주가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겠다. 이 정도까지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.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무료 방송이 있죠. 네, 유튜브 저녁 9시에요. 네, 유튜브에서만 하니까 유튜브로 꼭 오셔야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따가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.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